예,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죠. 그래서 우리 정부도 대책을 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또 이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야당 또 민주당의 반대가 특히 강합니다. 이 시간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. 의원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김성환입니다. 예, 먼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?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. 예,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덮쳐서 그 산을 넘는 것도 참 큰 고비였는데 그 산을 이제 겨우 넘는 듯하니까 고유가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서민 경제가 굉장히 또 어려워졌잖아요. 예,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 모르겠다고 하는 위기가 있는데 음. 정부 대책이 거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 당 많은 의심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. 예, 이제 일단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이고 또 최근에 가장 또 관심을 끈 게 그 법인세 인하 아니겠습니까? 25%에서 22% 줄이겠다. 이 부분 좀 비판하고 그렇습니다. 계시죠? 아무래도 지금 고유가, 고물가,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아무래도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면 서민 경제를 돕는 정책을 써야 될 텐데 음. 이 소위 법인세 인하라든가 주식 양도세 폐지라든가 이런 건 주로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이나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일종의 감세 정책이어서 예. 지금 현상을 치유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. 의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혹시 관련된 내용들을 정부 관계자가 민주당 정책위 와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라도 와서 좀 저간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나요? 그런 것도 없어서 참 아쉬운데요. 예. 저희가 그래도 현재 제1야당이기도 하고 또 국회는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뭐 사전이든 사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음.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할 텐데 예. 저희도 뭐 언론을 통해서만 내용을 접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. 전혀 없다고요, 언론을 설명이? 통해서만 정보를 접하고 계세요? 그렇습니다. 아하.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한다고 보십니까, 그러면? 글쎄요, 정부 여당의 태도가 예. 이와 같은 굉장히 큰 경제 위기를 소위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, 음. 그 야당은 일종의 이제 저희는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만,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강대강 대치전선을 끌고 가고, 계속 거대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, 의심이 좀 들 정도로 전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고 있지 않아서 음. 저희로서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. 김재육 국장님? 근데 의원님 그러면 그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일 때 혹은 최저임금 16% 인상안을 주장을 하실 때 그쪽에 그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의 정책을 설명을 해 주셨었나요?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 과정까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예, 예. 모르겠습니다만, 이 문제는 그때는 뭐 국회에 계속 열려 있기도 하고 당연히 정부와 여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? 예. 저는 그랬으리라고 봅니다. 음.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부자 감세라든가 법인세 뭐 이것들을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라든가 부동산세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부자 감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과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들이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와는 반대되는 방법을 써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거든요.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 부자 감세라고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. 네.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위 이 경제 성장이 이 출렁거린 적이 있었죠. 예. 근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에도 가장 뭐랄까 경제적 충격이 최소화됐었고 그 이듬해는 또 계속적으로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 회복세도 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
전 세계적으로도 선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다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특히 첫 해, 둘째 해 이제 좀 빠르게 인상하는 과정 때문에 서민 경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웠다는 것이지 예.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임금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그거 역시 좀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.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대기업들을 위한 일종의 법인세 감세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냐. 대한민국의 0.01%의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특히 이 고물가나 고유가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인 거죠. 그걸 좀 구별해서 근데 봐야 되지 이제 않을까 이 싶습니다. 법인세를 낮췄을 경우에 이제 당시도 주장한 논리는 그 낙수 효과 아니겠습니까? 이제 저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경우에 법인세를 낮췄을 때 어떤 서민들 일자리를 많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그게 신자유주의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정책을 대표적으로 편 게 이명박 정부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그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. 또 전 세계적으로도 2008년 이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이제 신자유주의적 낙수 효과 이론이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의 이익만 키워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양극화를 촉진했을 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선순환했다는 것은 책속에나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거의 세계 공통적인 의견인데요. 예.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소위 현재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. 결국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이 특정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지 지금 서민들의 고통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, 의원님? 그 윤석열 정부 지금 이제 법인세 인하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,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폐지, 부동산 보유세 경감 등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. 전형적으로 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고요. 지금 예. 필요한 것은 지금 다수 서민들이 기름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이제 최대 법정 최고세율 37%까지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유가가 리터당 2,000원을 넘지 않습니까? 소비자가 기준으로. 그걸 좀 더 낮추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한다든지 또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서민 경제가 이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번 추경 때도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만 자영업자 고금리를 저금리로 더 바꿔준다든지 채무 조정을 더 확대한다든지 대출을 더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도 좀 필요하고요. 예.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4대 금융 지주라든가 정유사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도 최대의 호황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이제 큰 은행들이나 큰 정유사들이 자기 마진을 좀 줄여서 그런 충격이 서민들에게 좀 덜 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한다든지 지금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죠. 근데 그 의원님 좀 부자 감세 그리고 서민 경제 이렇게 양쪽 프레임으로 만드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계부채가 1,800조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가 1,000조가 넘어간 것이 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? 그 문제도 보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. 예. 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정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습니다. 가장 정부 재정 지출을 조금 늘린 데가 문재인 정부 때고요.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더 줄여야 하고 네. 그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죠. 당시에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까? 180석 가지고서 언론 비판을 다 물리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었나요? 지금도 물론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. 예. 그런데 지금 취하는 정책으로는
뭐랄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 아닙니까?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나 국민의힘이 좀 더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저는 특정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 정책보다는 서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. 의장님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협상도 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유가라든지 어떤 금리, 채무 조정 문제도 이제 여당과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원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 부분도 저희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만 예. 이 국회 운영에 이 협상의 물꼬를 트는 일도 결국은 정부 여당이 먼저 국민의힘이 먼저 소위 양보안을 내고 예.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협상에 실질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 막혀 있는데요. 가급적 빨리 국회가 열 수 있도록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어떤 거 양보해야 됩니까, 의원님? 국민의힘이 어떤 법사위 기능 조정 문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이 문제가 지난 윤호중 원내대표 시절 때부터 예. 법사위가 상원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예. 일종의 이 사법위원회의 기능으로 축소하고 각 상임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아직 온전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리고 얼마 전에 소위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제 사법개혁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예. 그 위원 제출도 안 하고 있고요.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힘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법사 역할만 조정이 되면 그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민주당도 양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?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원내대표의 몫이고요. 예.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정치현안 마지막 하나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의원님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여야가 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예.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오늘 그 당시에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의 당시 발언한 것이 동영상에 올라왔던데요. 예. 그걸 보면요. 그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도 그 해수부 공무원이 사실상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근데 그걸 최근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뒤집은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팩트를 확인하자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것을 일종의 이 소위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는 게 타당하냐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예. 뭐 그렇다면 소위 군 특수정보나 이런 문제를 예민함을 감안하더라도 필요하면 우리는 공개하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고 유가족의 아픔은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사실관계를 팩트에 기초하지 않고 뒤집으려고 하는 소위 신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. 예.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민한 군사정보를 소위 이 국익 차원에서 지켜야 됩니다만 예. 국민의힘이 계속 뭐 정보 공개를 하자라고 요구한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동의해서 결국 다 밝혀놓고 당시에 왜 그런 정책을 결정하게 됐는지 그런 입장이었는지를 저는 국민들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자,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